내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게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내 이름은 한정숙, 올해 58이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딸 하나 키우며 살아온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그리고 내 딸, 다영이는 내 전부였다. 그래서 딸이 박성호라는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성실해 보이는 얼굴에 안정된 직장, 무엇보다 다영이를 아껴주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영이에게 정말 잘할게요. 성우가 첫 상견례에서 한 말이었다. 그때 그의 어머니 최미란 씨도 함께 있었는데 뭔가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나는 그저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이려니 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그들은 참 세심했다. 너무 세심해서 때로는 의아할 정도였지만 꼼꼼한 성격이려니 생각했다. 정숙 씨, 다영이가 가져올 예단이며 살림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미란 씨가 물었을 때 나는 딸을 위해 아낌없이 해주겠다고 답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이 잠깐 번뜩였던 것을 지금은 기억한다. 하지만 그때는 그저 좋은 며느리를 맡게 되어 기뻐하는 시어머니의 표정으로만 보였다. 결혼식은 성대했다. 내가 모은 모든 돈을 들여 딸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치러주었다. 다영이의 웨딩드레스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다. 성우도 진심으로 다영이를 사랑하는 것 같았고 미란 씨도 만족스러워 보였다. 신혼 초기 몇 달간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다영이는 자주 전화를 걸어와 행복하다고 성우가 잘해준다고 말했다. 나도 마음이 놓였다. 드디어 내 딸이 안정된 가정을 꾸린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결혼 1년째부터 뭔가 이상했다. 다영이의 전화 횟수가 줄어들었고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다. 엄마 괜찮아. 그냥 새 환경에 적응하느라 좀 힘들 뿐이야. 다영이는 항상 이렇게 말했지만 모성 본능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였다. 더 이상한 것은 성우의 태도였다. 처음에는 다정했던 그가 점점 차갑게 변했다. 명절에 우리 집에 와서도 예전만큼 다영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 재산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해 자꾸 묻곤 했다. 어머니, 이 집 시세가 요즘 많이 올랐죠? 같은 질문들이었다. 그리고 결혼 2년째 다영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정말 기뻤다. 손자를 품에 안을 날을 꿈꾸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그런데 임신 기간 내내 다영이는 더욱 침울해졌다. 임신 우울증이려니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틀어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은채가 태어났을 때 나는 눈물을 흘렸다. 정말 예쁜 아이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호는 그리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이가 좀 일찍 태어난 것 같네요. 그가 중얼거린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나는 그저 초보 아빠의 당황으로 받아들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운명의 그날이 왔다. 다영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내 전부였던 딸을 그것도 이런 식으로 잃다니. 하지만 진짜 충격은 장례식장에서 시작됐다. 성우와 미란 씨의 모습이 뭔가 이상했다. 물론 슬퍼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계산적이고 준비된 듯한 느낌이었다. 특히 미란 씨는 장례 절차를 진행하면서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둔 것처럼 척척 처리해 나갔다. 정숙 씨, 이제 은채는
우리가 키워야죠. 당연히 아버지가 키우는 게 맞잖아요. 미란 씨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법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그때는 너무 슬퍼서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며칠 후 성우가 찾아와서 한 말이 나를 경악시켰다. 어머니, 다영이가 남긴 보험금이랑 재산 정리하는 문제로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재산도 나중을 위해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딸의 죽음을 이용해서 말이다. 하지만 증거도 없었고 무엇보다 은채를 생각하면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다. 장례식이 끝난 지 한 달 후 나는 은채를 보러 성호의 집에 갔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광경이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각종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중에는 내 이름이 적힌 부동산 관련 문서들도 있었다. 어머니, 잠깐만요. 성우가 급하게 서류들을 치우려 했지만 나는 이미 봐버렸다. 내 집에 등기부등본과 시세조사서, 그리고 상속 관련 법률 책자까지 이 사람들이 벌써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성우야, 이게 뭐니? 내가 물었을 때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다. 아, 그게 나중에 은채 교육비나 양육비 때문에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변명치고는 너무 어설펐다. 그때 미란 씨가 끼어들었다.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시고 은채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녀의 말투에는 더 이상 예전의 정중함이 없었다. 오히려 강압적이고 계산적이었다.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확신했다. 이들이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고 어쩌면 다영이의 죽음도 아니다. 그런 생각은 너무 끔찍하다. 하지만 뭔가 조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은채의 정기검진 때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의사가 혈액형 검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무심코 한 말이었다. 아이가 O형이네요. 부모님들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 나는 다영이가 O형이라고 답했고 의사는 그럼 아버지가 O형이시거나 B형이시겠네요 라고 했다. 그런데 성우는 AB형이었다. 결혼할 때 건강검진서에서 본 기억이 났다. AB형과 O형 사이에서는 O형 아이가 나올 수 없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혈액형 유전에 대해 찾아봤다. 내 의심이 맞았다. 은채는 성우의 친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다영이가 아니다. 내 딸이 그럴 리 없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궁금증은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몰래 은채의 머리카락을 조금 가져와서 성우 것과 함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2주는 정말 지옥 같았다. 혹시나 했던 마음과 그래도 설마 했던 마음이 계속 충돌했다. 그리고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부성 확률 0%,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님. 차가운 검사 결과지가 내 손에서 떨어졌다. 다영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내 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성호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결혼을 강행하고 내 재산까지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만약 성우가 처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딸이 고통받았다면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날 밤 나는 전직 기자였던 노태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년 전 이웃집 문제로 알게 된 그는 현재 사설 탐정 일을 하고 있었다. 태수 씨, 좀 급한 일이 있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만난 노태수 씨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정숙 씨,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혹시 다영 씨가 살아계실 때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갑자기 우울해하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나간다거나. 그의 말을 듣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었다. 결혼 2년째부터 다영이가 종종 회사 일로 늦는다며 늦게 들어온 적이 많았다. 그리고 임신 초기에는 병원에 다녀온다며 자주 외출했었다. 그때는 그저 임신 관리차 다니는 줄 알았는데 혹시 다영 씨 핸드폰이나 개인 물품은 남아 있나요? 노태수 씨가 물었다. 성우가 장례식 직후 다영이의 물건들을 정리했다고 했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싶었다. 아, 그런데 다영이 컴퓨터는 제가 가져왔어요.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어서요. 그럼 그것부터 한번 봐볼까요? 며칠 후 노태수 씨가 분석한 다영이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삭제된 메일들을 복구한 결과 다영이가 강재훈이라는 남자와 주고받은 메일들이 발견된 것이다. 메일 내용들은 처음에는 업무적인 것 같았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로 변해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영이가 임신 사실을 알리는 메일이 있었다. 재훈아, 나 임신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에 대한 답장으로 다영아, 일단 진정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자. 나는 무릎이 꺾여 주저앉고 말았다. 내 딸이 정말로.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메일들이었다. 강재훈이 성우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던 것이다. 성우가 모든 걸 알고 있대. 그런데 이상하게도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협조적이야. 이게 무슨 말인가? 성우가 아내의 불륜을 알면서도 협조적이었다고? 그리고 며칠 후 메일에서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재훈아, 성우가 우리 관계를 이용해서 뭔가 하려는 것 같아. 우리 엄마 재산 얘기를 자꾸 해. 다영아, 이제 너무 복잡해졌어. 우리 관계도 이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 메일들은 다영이의 절망적인 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날 이용하려고만 하지? 엄마한테는 어떻게 말하지? 재훈아, 제발 답장 좀 해줘.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지막 메일은 다영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보낸 것이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엄마, 미안해. 나는 펑펑 울었다. 내 딸이 이런 고통 속에서 혼자 힘들어했다니.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성우와 강재훈이 이용하고 있었다니. 이제 다영이의 죽음도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정숙 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노태수 씨의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은 안 돼요.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그리고 은채를 생각하면, 그럼 이 강재훈이라는 사람부터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며칠 후 노태수 씨가 가져온 강재훈에 대한 정보는 또 다른 충격이었다. 그는 대형 건축회사의 임원으로 겉으로는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기혼남이었다. 아내는 서지영, 슬아에 아들 하나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사람이 성우와 몇 번 만난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다영 씨와 만나기 전부터요. 노태수 씨의 말에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씀인가요? 가능성이 높아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성우와 강재훈이 처음부터 짜고 다영 씨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어요. 목적은 아마도 내 재산. 나는 쓰라린 마음으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결의가 섰다. 이 사람들이 내 딸을 이용해서 나를 속였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다영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고 이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태수 씨, 서지영이라는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녀도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서지영을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남편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대가 죽은 여자라는 것과 그 뒤에 숨은 거대한 음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정숙 씨, 저도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이. 서지영은 내가 보여준 증거들을 보며 경악했다. 그럼 우리 남편이 다영 씨를 이용해서 어머니 재산까지 노렸다는 말씀인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신 남편이 회사에서도 여러 불법적인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노태수 씨가 새로 발견한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강재훈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었고 그 돈 중 일부를 성우와 나눠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서지영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이 사람들이 다영 씨와 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말이군요.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반격을 시작했다. 먼저 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변호사는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검토한 후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기혼, 재산 탈취 미수, 그리고 업무상 배임까지 충분히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채의 친권 문제는 복잡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였다. 성우와 미란 씨가 갑자기 내게 연락해 왔다. 사돈, 이제 슬퍼하실 때가 아니에요. 은채 양육비 문제도 있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죠. 미란 씨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정중함이 없었다. 내가 뭘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돈 나이에 혼자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와 함께 살면서 은채도 보고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집이나 재산 관리는 우리가 도와드리고요.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며칠 후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지영이 남편 강재훈의 회사 컴퓨터에서 빼낸 파일들과 성우와의 통화 녹음, 그리고 다영이의 메일 기록들까지. 드디어 그날이 왔다. 나는 성우와 미란 씨를 집으로 불렀다. 어머니, 현명한 판단 내려주셔서 감사해요. 미란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들은 이미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놓으며 내게 서명을 요구했다. 잠깐만요. 나는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 사이 노태수 씨와 서지영이 계획대로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성우가 당황해했다. 제 남편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서지영이 차분하게 말했다. 강재훈 말이에요. 그 순간 성우와 미란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특히 성우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뭔 소리예요? 저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정말요?
그럼 이건 뭔가요? 노태수 씨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주었다. 성우와 강재훈이 만나는 CCTV 영상과 통화 기록들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시죠. 다영이의 메일 기록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두 사람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특히 성우가 다영이의 불륜을 이용해서 나의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가 나오자 미란 씨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성우가 소리쳤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다. 그럼 유전자 검사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내가 검사 결과지를 내밀자 성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저는 그냥 다영이를 사랑했어요. 아이가 누구 아이든 상관없었어요. 거짓말. 서지영이 소리쳤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다영 씨와 정숙 씨를 이용할 계획이었잖아요. 그리고 내 남편도 함께. 그때 서지영이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다. 강재훈의 회사 컴퓨터에서 발견한 파일이었다. 정숙 재산조사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내 모든 재산 목록과 탈취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다영 제거 후 절차라는 항목까지 있었던 것이다. 이건 뭐예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다영 씨의 죽음도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노태수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계획서에 따르면 그들은 다영 씨가 진실을 폭로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완전히 폭발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모든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내 놈들이 내 딸을 죽였다는 말이야. 나는 성우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내 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성우는 그제야 모든 것이 탄로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머니, 저는 정말 다영이를 사랑했어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사랑했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이용해? 내 목소리가 집안을 진동시켰다. 내 딸이 얼마나 순수했는지 알면서도 그 순수함을 이용해서 더러운 돈을 벌려고 했잖아. 미란 씨도 이제 발악을 시작했다. 사돈, 진정하세요.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입 다물어. 내가 소리치자 미란 씨도 움츠러들었다. 당신이 첫 상견례 때부터 내 재산만 노리고 있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바보인 줄 알았어? 서지영도 분노에 떨며 말했다. 그리고 내 남편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다영 씨를 이용해서 회사 돈까지 빼돌렸잖아요. 그때 성우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래도 은채는 제가 키워야 해요. 법적으로 제가 아버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비웃으며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것도 봐. 그것은 은채의 진짜 아버지인 강재훈과의 친자 확인서였다. 서지영이 남편을 압박해서 받아낸 것이었다. 강재훈이 은채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강행했다는 것도 증언하기로 했고요. 성우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미란 씨도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이제 경찰이 올 거예요. 노태수 씨가 차분하게 말했다. 사기혼, 재산 탈취 미수, 그리고 강재훈은 업무상 배임까지 모두 처벌받을 거예요. 정말로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성우와 미란 씨는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갔다.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허무하기도 했다. 내 딸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며칠 후 강재훈도 체포되었다. 회사에서의 부정행위까지 드러나면서
그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몰락했다. 서지영은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도 끝까지 우리 편에 서서 증언해 주었다. 정숙 씨, 정말 감사해요. 저도 이제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지영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 진짜 친구가 되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다. 성우와 강재우는 정말로 다영이의 죽음을 계획했었고 브레이크 고장으로 위장한 살인이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내 딸을 정말로 죽인 것이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는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다. 성우는 무기징역, 미란 씨는 15년, 강재우는 20년 형을 받았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내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남았다. 은채를 어떻게 해야 할지였다. 법적으로는 내가 양육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진실이었다. 아이가 자라서 자신의 출생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고민 끝에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은채를 좋은 가정에 입양 보내는 것이었다. 서지영이 소개해준 신혼 부부가 있었다. 오랫동안 아이를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던 부부였다. 그들을 만나보니 정말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이었다. 은채가 진실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행복하게만 자라면 돼요. 내가 말하자 부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소중히 키우겠습니다. 은채를 보내는 날 나는 한참을 울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운명을 맞게 되었다니. 하지만 이것이 은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다. 그 후 나는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한다영 장학재단을 설립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도와주는 재단이었다. 다영이가 살았더라면 분명 이런 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서 나는 연설을 했다. 제 딸 다영이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이가 꿈꿨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다영이의 마음이 계속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보내주었고 서지영도 함께 울어주었다. 노태수 씨는 재단의 운영위원이 되어 계속 도움을 주기로 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매일 아침 다영이의 사진 앞에 꽃을 바치고 재단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가끔 은채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놓인다. 며칠 전에는 재단에서 도움을 받은 학생이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왔다. 그 아이가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정숙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다영 언니가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확신했다. 내 딸 다영이는 정말로 죽지 않았다. 이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아이들을 통해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짜 승리는 이제 시작이다. 다영이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다. 서지영과 나는 지금도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신다. 우리는 그 끔찍한 사건을 겪으면서 진정한 우정을 쌓았다. 정숙 씨, 우리가 이겨낸 거예요. 서지영이 말할 때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우리는 이겨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겨낼 것이다. 오늘도 재단 사무실에서 장학생들의 근황 보고서를 읽고 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다영이의 사랑은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피고 있다. 다영이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다. 내년에는 재단 정원에 벚나무를 심어야겠다. 그래서 매년 봄마다 다영이를 추억할 수 있도록. 복수는 달콤했지만 일시적이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내 딸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시작된 새로운 희망들. 그것이 진짜 승리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